여러분,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차함남입니다. 오늘은 저희 차트 강의 시리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차트 패턴 분석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자 수많은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죠. 명심하세요. 차트는 심리의 흔적이며 패턴은 시장의 언어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이 언어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패턴을 단순히 가격 움직임의 선이나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차트 패턴은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심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 또는 매도 결정을 내리면서 두려움, 탐욕, 불확실성과 같은 시장의 감정 상태와 행동 양식이 그대로 패턴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패턴 분석은 결국 시장의 전환점이나 지속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패턴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심리의 지도와 같습니다. 차트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의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패턴은 전환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반대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납니다.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이중바닥, 이중천장, 삼중바닥, 삼중천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다음은 지속형 패턴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추세가 잠시 조정 단계를 거친 후 원래의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일시적인 휴식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각수렴, 깃발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 전환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인데요. 헤드앤숄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앤숄더의 특징은 상승 추세의 정점에서 나타나 하락 반전을 예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중앙의 머리가 가장 높고 양쪽의 어깨가 형성되는 사람의 어깨 모양을 띱니다. 매도 신호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아래의 저점들을 연결한 선, 즉 넥라인이 이탈되면 하락 전환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넥라인은 되게 중요한데요. 넥라인이 항상 이제 지지선이자 저항선일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보면은 저항선이고 위에서 보면 지지선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왼쪽 어깨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왼쪽 어깨가 만들어졌어요. 약간의 하락을 하는 걸 우리는 조정받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머리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머리에서부터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뭐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오퍼링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왼쪽 어깨의 그 넥라인과 오른쪽 어깨의 넥라인이 같은 라인에 있네? 그러면 이 넥라인을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어깨 위에 우뚝 솟은 곳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저기가 매도 타이밍인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그러고 오른쪽 어깨에서 역시나 하락을 하면 넥라인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게 헤드앤숄더의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다음은 역헤드앤숄더, 리버스라고도 하고 인버스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나타나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패턴입니다. 중앙의 머리가 가장 낮고 양쪽에 어깨가 형성되는 형태입니다. 매수 신호는 넥라인이 돌파되면 상승 전환이 확정되니 거기가 매수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왼쪽 어깨에서부터 기다려 봅니다. 근데 이제 왼쪽 어깨에서 고점을 만들고 머리를 만들 때부터 피보나치나 지지선, 저항선 아래에 있는 지지 저항선에 닿았을 때 머리가 닿았을 때 삽니다. 그러고 넥라인이 이제 왼쪽 어깨 넥라인까지 갔고 오른쪽 어깨 넥라인까지 왔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해요. 만약에 이거 돌파를 못하네? 거래량이 줄어드네? 그러면은 역헤드앤숄더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다려 봅니다. 역시나 약간의 조정을 받으며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버리죠. 오른쪽 어깨를 만든 후에 상승을 시작해서 넥라인을 뚫어갈 때부터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어디예요? 머리 한 번, 오른쪽 어깨, 이제 아래로 솟은 오른쪽 어깨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어디입니까? 넥라인 위로 올라가서부터 익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중바닥,
쌍바닥이라고도 하고 뭐 W 패턴, 더블 바텀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보통 쌍바닥 아니면 더블 바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쌍바닥의 특징은 하락 추세의 끝에서 나타나는 상승 잠시만요. 네, 상승 반전 패턴입니다. 가격이 두 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W자 형태를 띱니다. 매매 신호로는요.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상승 신호를 강화하며 두 고점 사이의 넥라인을 돌파하면 강력한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디서 한다고요? 첫 번째 바닥 V자를 만들고 두 번째 바닥 V자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바닥과 비슷하게 V자가 흘러가면은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지선 두 번째 V자 맨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상승을 계속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쌍바닥은 무한정 이제 폭풍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V자, 그러니까 W 모양에서 뚫고 나서부터 한번 이제 밟아요. 로켓랩 보세요. 이 로켓랩 쌍바닥을 보시면은 V자 한번 만들고 V자 두 번을 만들면서부터 상승을 시작했죠. 근데 한번 바닥을 찍고 옵니다. 저 패러럴 채널에서 한번 패러럴 채널을 찍고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저 내려갈 때 조정을 받을 때 1차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와서 주식을 봤을 때 로켓랩을 봤는데 쌍바닥을 만들었고 한번 이제 조정을 받았네, 다시 한 번 더 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차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V자 두 번째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은 2차 매수로 해서 불타기라고 하죠. 아래에 있는 제 평단이 훨씬 낮지만 한번 조정을 받고 슈팅을 한 번 더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인데요. 다음은 이중천장, 더블탑, 쌍봉, M 패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쌍봉 또는 더블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쌍봉은 특징이 상승 추세의 끝에서 나타나는 하락 반전 패턴입니다. 가격이 두 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M자 형태를 띱니다. 두 번째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매도세가 강해질 때 하락 반전 신호가 발생하며 두 저점 사이의 넥라인을 이탈하면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온큐 차트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했어야 될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예전부터 이제 저기 쌍봉을 만들기 전부터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옛날부터 매수를 했는데 이제는 좀 돈도 필요하고 다른 게 사고 싶고 뭔가 아이온큐가 고점에 많이 온 것 같아. 벌써 10만 원이네. 옛날에 3만 원이었고 옛날에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라고? 이제 매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역 V자를 만들었죠. 약간의 조정을 받나 보다 하고 다시 상승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저 역 V자의 고점을 뚫을 것이냐, 고점을 거래량에 실린 상태로 뚫을 것이냐, 그래서 또 신세대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갈 것이냐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저 고점을 못 뚫었다면은 이게 쌍봉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블탑이 나오겠네. 그러면 두 번째 역 V자 고점, 즉 첫 번째 역 V자의 저항선과 두 번째 역 V자의 저항선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 V자의 저항선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서 쌍봉을 만들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다른 걸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온큐가 아니어도 많잖아요. 주식은 아이온큐가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리게티도 많이 올랐어. 근데 실스큐나 뭐 디웨이브 컨통 같은 것들이 좀 덜 갔네. 그럼 얘네도 좀 뭔가 이 상승의 퍼센트를 맞추러 갈 수도 있겠다. 얘네가 후발주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데를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쌍봉을 만들었네, 그러면 숏을 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저 쌍봉을 만들어 갈 때쯤부터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쌍봉을 만들었을 때 이제 만들러 갈 때부터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2차 봉을 만들 때 저 고점에서 숏을 딱 돌린 거죠. 완전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저항선에다가 돈을 돌려서 숏을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숏으로 돈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3중 바닥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가격이 3번 연속으로 지지선을 테스트한 후 반전하는 패턴입니다.
이중 패턴보다 형성 기간이 길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세 번의 테스트는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중바닥 이거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이제 그 UAM 주인데요. 이 기업은 되게 이쁜 게 기업의 이제 차트가 너무 이쁜 게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삼중 바닥의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양을 만들어 갖고 게다가 조정까지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조비를 삼중 바닥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세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매수세,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V자, 두 번째 V자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V자에서 거래량이 약했죠. 거래량이 약하네? 근데 세 번째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저 세 번째 V, 그러니까 트리플 바텀을 만들고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거의 슈팅을 때려버리죠. 폭풍 상승을 해버립니다. 대충 지금 보면은 11불이라고 지금 피보나치에 써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1불 대가 저항선이었고 5불 정도 한 4불 4.8불에서 5불 정도가 지지선이었는데 저 사이를 와리가리 하다가 11불에서 그냥 아무도 못 잡게끔 슈팅을 확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 바닥의 형태이다. 다음은 삼중 천장 트리플 탑입니다. 가격이 3번 연속으로 저항선을 테스트한 후 반전하는 패턴입니다. 역시 이중 패턴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매수세가 약화되어 하락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은 가격이 3번 저항선을 테스트했다. 한 번도 테스트했고 두 번도 테스트했는데 세 번째에도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못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버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력이고 내가 기관인데 여기를 안 뚫어. 개미들도 안 뚫고 나도 돈이 없어서 못 뚫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저기서 팔아버리고 박스권을 그냥 없애버릴 거야. 완전히 박스권을 하락시킨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잡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역V자 만들고 두 번째 역V자 만들고 세 번째 역V자에서도 저걸 상승을 못 시킬 것 같으니까 기관과 세력은 저 트리플 탑 세 번째 역V자에서 팔아버리고 그럼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악재가 나올 거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거고 오퍼닝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 박스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테슬라 패턴인데요. 이 테슬라 차트의 삼각수렴은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이쁩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했죠. 아래로 내려가요. 점점 볼린저 밴드도 줄어들고 차트의 이제 볼륨, 저항과 지지의 그 선의 넓이가 좁아지고 있죠. 점점 좁아지면서 삼각형의 각을 완성시켜 가며 응축시킵니다. 응축시키다가 뚫어버려요. 뚫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써놨습니까? 발뚝이라 써놨죠. 이게 제가 제 이제 얘기나 제 글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만든 말인데 뚫고 밟고 뚫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저 노란색 선이 마주치는 저 부분 꼭지점에서 한번 뚫었죠. 근데 결국에는 위에 있는 윗변 하락하고 있는 이제 하락 윗변을 밟고 다시 뚫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뚫었어요. 뚫을 때 매수 한번 하고 밟았어요. 밟을 때 매수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뚫고 나서부터 익절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 선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 타이밍 아니면은 이제 그 로스컷 익절 타이밍이라고 하죠. 한번 뚫을 때 살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샀는데 윗변을 강하게 내려온다. 그거면은 이제 삼각수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서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접점은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구간입니다.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 매수세가 우위를 잠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하단 추세선을 이탈 시 매도세가 강해지며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삼각수렴은 일반적으로 기존 추세의 지속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삼각형 안에서 계속 놀 거고 저게 좁아지면은 아래로도 튈 수 있고 위로도 튈 수 있다. 저 아래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
저 윗변으로 올라가면은 익절 타이밍인 거죠. 위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뚫고 와서 한번 밟으러 온다. 밟으러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 밟고 저 선 밑으로 이탈한다. 손절 타이밍. 저 밟고 슈팅을 시작한다. 익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드네요. 다음은 깃발령 패턴, 플래그 패턴입니다. 정의는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이후 나타나는 짧은 조정 구간입니다. 기존 추세의 일시적인 휴식기로도 간주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가 뿔을 들어 올리는 거는 불, 상승, 곰이 바닥으로 뭔가를 찢는 거는 베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 깃발령에서 보면 D웨이브 컨텀을 가져왔는데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저기서부터 못 태어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쌍바닥으로 보이시잖아요. 쌍바닥 바닥이 지지선, 쌍바닥 위에가 저항선인데 저걸 못 뚫고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죠. 박스권을 만든 이후로 쌍바닥처럼 슈팅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그럼 이거 쌍바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쌍바닥입니다. 근데 플래그 패턴과 쌍바닥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로 봐도 됩니다. 어차피 아래에서부터 위로 왔고 한번 왔는데 이제부터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지루해. 개미들이 이제 지루해서 됐다 그냥 위쯤에 왔을 때 팔아버리자 하고 쌍바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고 개미들을 좀 털고 완전 그냥 저거 보시면은 마지막 쪽에서 쌍바닥 끝에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을 때 하루 만에 그냥 거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죠. 큰 양봉을 만들면서 슈팅을 확 때려버립니다. 슈팅을 때려버리면서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개미들은 못하고 이거를 이제 익절했던 로스컷 걸고 익절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팔지 말걸. 왜 팔았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하락 깃발령이고요. 하락 깃발령은 급격한 하락 후 상향 직사각형 형태의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후에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패턴입니다. 핵심은 패턴이 에너지를 축적한 후 기존 추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조정 기간은 보통 1에서 3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이거는 상승 깃발령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쌍바닥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20도 정도로 각도가 틀어져 있네. 이게 다음 화에 알려드릴 패러럴 채널인데요. 이 뭐 하락 패턴도 상승 패턴도 하락 플래그도 상승 플래그도 다 이제 저렇게 30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서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쌍바닥처럼 만들어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패턴의 에너지를 축적한 후 이렇게 1주에서 3주 이내로 짧게 조정을 받은 후에 하락과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차트 패턴이 100% 맞는 마법은 아닙니다. 패턴의 예측을 높이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만 신뢰할 것. 패턴이 완성되고 넥라인이나 추세선을 돌파할 때 유의미한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요. 거래량 증가는 해당 돌파가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크게 높입니다. 두 번째, 지지선과 저항선과 함께 검증할 것입니다. 차트 패턴은 주요 지지선 및 저항선과 함께 분석할 때 더욱 강력한 예측 도구가 됩니다. 또 패턴이 장기적인 지지선 근처에서 형성되고 돌파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은 확률적 도구임을 명심할 것입니다. 모든 패턴은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을 제시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패턴 분석 결과에 맹신하지 말고 항상 손절매와 같은 위험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여쭤보셨어요. 결국에는 주식은 도박이고 차트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죠. 70%의 확률, 80%의 확률에 와 있는 확률에 걸 것이냐? 아니면 20, 30%의 확률에 걸 것이냐라고 하면 어디다 거실 거예요? 70%에 걸 거잖아요. 그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패턴과 거래량, 지지선은 합쳐서 같이 보면은 높은 신뢰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차트 패턴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복잡한 심리 싸움이 시각화된 결과임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패턴은 과거의 그림이지만 미래의 힌트를 줍니다. 전환형 패턴으로는 머리 어깨형,
헤드 앤 숄더, 2중, 3중 바닥, 더블 탑, 트리플 바텀, 트리플 탑, 더블 바텀들이 있었고요. 지속형 패턴, 트라이앵글, 삼각 수렴 또는 플래그, 깃발령이 있었죠. 네, 다음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의 꽃 중 하나인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평행 채널, 패러럴 채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평행 채널까지 배우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차트의 신영역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패턴 인식 플러스 타이밍 포착은 실전 성공.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은남이었습니다.